오늘 아침 일라디오 5월 중순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 그리고 벌써 장마가 시작됐나 싶을 만큼 자주 그리고 많이 쏟아지는 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올해의 봄 날씨입니다. 유난히 잦았던 비에 가뭄 걱정은 덜었고, 또 강원도 같은 산간 지역의 산불 위험도 한결 낮아졌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날씨의 주기성이 희미해지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커졌다는 건 한편으로 더 큰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선 날씨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거고요. 농업 현장에서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생활과도 닿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모두의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간밤에 천둥 번개, 또 제법 굵은 비가 쏟아진 곳이 많았는데요. 혹시나 시설물 피해 발생했다면, 또 전기시설 연결돼 있다면 절대 비가 오는 중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비가 그친 뒤에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기상예보에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농작업 계획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도 많으니까요. 가시거리 짧은 곳 지나실 때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이번 한 주의 퀴즈,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오늘의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같은 다양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요.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하얀 밥에 쏙쏙 박힌 초록색 이것 좋아하시나요? 지역에 따라서는 자장면 위에 동글동글 귀여운 이것을 올리기도 하죠.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이것은 연두빛깔도 예쁘지만 맛도 답니다. 길쭉한 꼬투리 가운데를 톡 하고 누르면 그 속에 가지런히 줄을 서 있는 이것이 마치 보석처럼 들어있는데요. 예쁘고 맛도 좋지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인, 철분, 비타민 B1, B2 등 영양소도 풍부하게 든 콩의 한 종류입니다. 오래전 동의보감에는 이것이 막힌 위를 시원하게 뚫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비타민 B1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천연소화제라고 불렸다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절기상 소만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본격적으로 자란다는 시기잖아요. 올봄 비가 좀 잦아서 생장 속도가 더 빠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도부터 살펴주시죠. 예. 지난 주말부터 오늘 아침까지 또 오늘 낮에도 전국에 이제 비가 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요. 올봄은 비가 자주 내려서 저수율이 평년보다 한 10% 이상 많기 때문에 모내기를 할 물은 충분하지만 밭에 심은 작물과 과수, 시설 하우스에 심은 작물들은 일조량 부족과 습기가 많아서 각종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배수로 정비도 잘해주셔서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는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평년과 비슷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리배기와 적기 모내기, 또 과수 열매 솟기와 봉지 씌우기, 고구마 싹 심기 등 농촌은 정말 분주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농사절기로 소만절기인데요. 이 즈음이 되면은 햇빛이 풍부하고 온도가 높아서 만물이 생장해서 이제 가득 찬다는 의미를 지닌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시기에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아침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냉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속담으로 소만 바람에 솔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농가에서는 바람 피해 대책과 냉해 예방 대책 등 농작물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그러면 실천할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모내기를 마친 농가도 많은가 하면 이제 막 물대기를 하는 지역도 있는데 벼재배 농가가 이번 주에 해야 할 농작업 정보 알아볼까요?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여주를 다녀오면서 보니까 모내기를 하는 농가들이 이제 분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벌써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한 5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내기를 마친 농가는 자기의 논에 많이 나는 잡초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잡초약을 선택하신 후에 적기에 뿌려줘서 방제 효과를 높이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모를 심은 논에는 반드시 어린 모에 적용되는 잡초약을 뿌리시도록 해서 약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잎제 농약을 뿌렸을 경우에는 논물이 마르면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잎제를 뿌린 후에는 일주일 이상 물의 깊이가 최소한 4cm 정도 유지가 되도록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해서 벼농사야 기계에 좀 기댈 수가 있는데 밭작물은 또 손이 가는 작업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작업들은 꼭 있는데 좀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보리는 벌써 이제 누렇게 익어서 보리를 수확을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보리는 이제 수확을 한 후에 이제 다시 또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벼나 이제 콩 같은 작물을 심기 위해서는 늦지 않도록 적기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보통 수확 적기를 판단할 때는 조생종은 출수 후 40일 전후가 수확 적기가 되고 중만생종은 출수 후 36일 전후, 맥주보리는 출수 후 43일 전후가 수확하는 적기가 되겠습니다.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콩잎이 3매 정도 나왔을 때 긴 매기를 겸해서 떡잎 부분까지 이제 북을 주시는 게 좋겠고, 고추는 습기에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역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난해 역병이 많았던 밭 같은 경우는 적용약제를 이용해서 예방 위주로 사전에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수확기가 된 마늘과 양파는 적기에 수확을 하시도록 하시고, 수확한 마늘과 양파는 밭에서 3일 정도 햇볕에 잘 말린 후에 출하를 하시거나 또 저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오이나 수박, 참외 등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 덩굴 마름병과 탐저병, 역병과 녹균병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적용약제를 뿌려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과수농가도 지금 바쁜 시기라면서요? 과수는 이제 열매 솟기와 알 솟기 등을 서둘러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열매 솟기와 알 솟기가 끝난 과수원 같은 경우는 봉지를 씌우기 전에 병해충 방제를 한 후에 봉지 씌우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날씨가 더워지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검은별 무늬병과
사과 전문인 낙엽병, 또 포도 흑두병 등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나무의 내부도 잘 살펴서 진딧물과 응애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초기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더위가 찾아올 텐데 가축 사양 관리에도 더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예.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봄의 날씨가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날씨가 계속됐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가축은 물 먹는 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항상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주 물을 관리해 주시고 사료도 쉽게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통도 자주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에게 물을 공급할 때는 수압을 적당히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한 1분에 2리터 이상은 나와야 돼지가 물을 먹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물 배관과 물이 나오는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회가 농지법 개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고 정부와 국회 모두 농지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정부는 농지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국회에는 다수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난 12일 농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농지법 개정 심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 동향을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농지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거든요. 농해수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전 10시 시작이었는데 한 15분가량 늦게 그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고요. 이 제주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위성권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회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여야 의원 간 협의를 하다 보니 다소 늦어졌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현재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모두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발의 시기별로 2020년도 발의안부터 최근 발의안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3월 LH 농지 투기 사태로 농지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농지 문제는 농업계의 화두였습니다. 네, 회의 시작 직전까지도 협의 과정을 좀 거치는 모양이네요. 이 3월 말에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좀 사회적 관심이 있었는데 한동안은 또 주춤했어요. 예, 농업계는 계속 농지 문제에 주목해 왔지만 사회 전체적인 관심을 받은 그 LH 사태 이후의 후속 작업은 다소 멈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3월 29일 정부의 그 농지관리 개선 대책이 전격 발표되면서 4월 안에 최소한 국회 농해수위 의결은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농민단체들도 이번엔 반드시 이 허술한 농지법을 바꿔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토론회도 열렸고요. 국회 간담회도 열렸는데 코로나19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계호 농해수위원장이 4월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원택 의원, 위성권 의원 모두 자가 격리를 하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농해수위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쳤네요. 네,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고 또 의결을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코로나로 한동안 농해수위 일정이 올스톱됐다가 의원들의 자가격리가 풀리는 날인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부터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래 4월 말경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미뤄지고 또 이후에는 4월 16일에 개각 발표, 또 총리와 세계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격론을 벌이면서 국회가 또 냉각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일정에도 다시 차질이 생긴 건데요. 물론 지난 13일 국회에서 김부겸 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상황 속에 표결로 통과됐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난 14일 임명장을 받아서 청문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그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12일만 해도 야당이 회의 참석 거부 얘기가 나올 만큼 분위기가 냉각됐었다는 게 당시의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 국회 상황이 복잡해지면 농지법 개정 심사도 좀 순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만희 의원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데요.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오늘 간담회는 일정대로 진행하되 여러 국정사안이 있다 보니까 농지법 심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전에는 농지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오후에는 농지법 개정 심사였는데 결국 오전 일정인 농지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만 겨우 마치고 농지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본격 심의는 미뤄졌습니다. 12일 오후에 원래는 개정 심사도 했어야 하는데 일단 미뤄놓은 상태네요. 그러면 그 전문가 간담회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지는데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의견들을 나눴습니까? 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주최로 열린 농지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에는 모두 5명이 참석했는데요. 사동천 홍익대 교수,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영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그리고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연구자, 농민단체, 그리고 농지행정 담당자로 구성됐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요약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의 그 대책을 실행하려면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그 농지 취득 자격을 엄격히 하고 농지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에 강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관련된 농지법들도 다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농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형식적이던 그 농지 취득 자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취득 심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투기 우려 지역인 경우에는 사전 사후 관리에 힘을 쓸 방침인데요. 특히 주말 농장, 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라든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자격 요건 등 이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취득한 농지의 불법 행위가 포착이 되면 신속한 강제 처분을 통해 압박하고 이행강제금 현실화,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행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농지원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해온 행정 내부 자료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한 48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세대별로 작성해왔던 농지원부를 좀 더 공공적인 데이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농지대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농해수위의 주철현 의원은 이 앞으로 도입될 농지대장을 토지대장처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이 정부가 마련한 계획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좀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냈나요? 농지 문제는 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주택의 최고가치 1순위가 시세 차익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가격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고 파느냐가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토지의 한 종류의 농지를 부동산 가치로 보느냐 아니면 농사짓는 가치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농지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농해수위 전문가 간담회에는 농지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지만 농지의 이런 양면성을 감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주말농장, 체험농장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의견에 전문가 대부분은 적극 동의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데도 입장을 같이 한 건데요.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상이 있어야 공평하다 이런 대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과 진흥구역이 아닌 농지는 현재 그 공익지불금에도 차등이 있는데요. 진흥구역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은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현재 40%대에 불과하고요. 그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매년 2,000헥타르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농용지 구역이라고 해서 관리가 엄격하고 또 전체 농지의 9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뭐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사라지는 농업진흥구역이 굉장히 위험 수준에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또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농지 문제를 우리가 또 말하면서 식량자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는 수년 전부터 실제 체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식량 공급 체계도 현재 망가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사료용을 포함해서 21.7%에 불과하다는 사실 뭐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쌀만큼은 자급하던 구조도 무너지고 있고요. 최근 UN 식량농업기구 FAO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1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공급이 불안하다는 걸 읽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처럼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우 지금보다도 식량 생산 기반이 더 망가지면 외부 조건의 식량 기본권이 흔들릴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민들에게 농지를 보존할 수 있는 현실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경기도에서 농지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우 농업정책과장은 행정신문을 담당하는 입장에 고충을 좀 털어놨는데요. 농지 문제를 담당할 행정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인 그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현재 농지값이 너무 비싸졌다 이렇게 실태를 밝혔는데 2014년 기준 농지 가격은 대만, 일본, 우리나라 순이었다고 해요. 근데 2019년에는 사실상 한국이 1위인 상황을 전했는데 그 원인은 농지 투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동천 교수는 중앙 또는 광역 단위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도입해서 뭐 20년이나 50년이 지난 타용도 전용 농지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가능성을 좀 확인하고 또 원상 회복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관리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지자체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농지 투기 여부 등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그 농지법에 임차료 상한도 신설을 해서 연간 농산물 생산액의 10% 수준으로 이 임차료를 묶어야 한다. 이렇게 임차농 보호 방안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개정 논의가 더 미뤄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예, 뭐 다 아시다시피 농업계는 이번이 농지법 개정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 방식으로 국회에 농지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인데요. 농지 취득을 엄격히 하고 농지 전용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여러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국회 관계자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자본이 부족한 농촌에 외부 자본을 통해서 농업 투자를 하는 길이 외부 자본을 통해서 농업 투자를 하는 길이 더 어려워진다느니 또 농민들의 사적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느니 하는 이런 이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농지 전용이 가능하게 된 논리들이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입법 과정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서 농지법 개정을 무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또 수술해야 할 농지 문제에 반창고만 붙이고 끝내는 건 아닌지 굉장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가 이번 주에 이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농지 문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심사 결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입과 혀는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재앙의 문이요 내 몸을 망치는 도끼다. 구설자는 화한 지문이요 멸시인지 부야라. 예,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구절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이 도끼가 되어 나를 찢기도 하고 나아가 내 인생에 큰 근심이 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할 것이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 말은 더더욱 조심하여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요즘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퍼뜨려 무고한 생사람을 잡기도 하고 자신도 무책임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 끼어들어 정확한 증거도 없이 말로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마녀 사냥식에 집단 공격을 가해 사건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감정적 상상만 부풀려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집단 이성에 실종된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논어에 보면 길에서 듣고 길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명 도청도설이란 구절입니다. 도청, 길도자에 들을 청자, 길에서 듣고 도설, 길도자에 말할 설자, 길에서 말한다. 결국 자신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그저 길거리에서 듣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말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청이 도설은 덕지기하라.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을 포기하는 일이다.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야말로 길거리 통신사를 세워 마음대로 사건을 부풀리기도 하고 왜곡시켜 진실이 실종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공자의 경고입니다. 공자는 도청 도설의 폐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르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그른 것이 아니니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직접 판단하여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인호지 필찰원하며 중인오지라도 필찰원이니라. 모든 이들이 옳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야 하며 모든 이들이 그르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예,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있어 멀쩡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악인을 착한 사람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가짜 뉴스가 판치는 요즘 시대를 탈진실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의도된 거짓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분간하기조차 힘든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오로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 주목받으려고 근거 없는 사실을 떠벌리는 사람들, 할 일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어 생사람 잡는 사람들, 자신의 인격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비가 잦아들었지만 오전에 비구름이 다시 발달하면 수도권과 호남 지역은 낮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보단 적게 내립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영남은 5에서 30mm, 수도권, 충남, 호남, 울릉도, 독도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하루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19도, 대전 18도, 강릉 16도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 계속 확인하시면서 농작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신규 확진자가 681명, 그리고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61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합쳐서 129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주말 확진자 수가 1265명이었으니까 다소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도 591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25.6명이 늘어났고요.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비율을 나타내는 그 양성률은 어제 하루 3.48%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9까지 소폭 올라갔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한 군부대에서 27명이 양성 판정받았고요. 성남의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집단 감염도 확산이 계속되면서 부산 댄스동호회 확진자는 40명까지 늘어났고요.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39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500에서 6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이번 주에 코로나19가 더 크게 확산이 될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 중증 이상 반응을 일으킨 분들은 이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소급 적용도 되는데요. 다만 그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인 것처럼 백신과의 인과성이 분명히 없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네. 자, 내일이 5.18입니다. 올해 41주년이 되는데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호남을 찾고 있어요. 네,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가서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안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헌법의 생명권과 안전권 그리고 주거권을 적시하자며 개헌 얘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박 4일간 전북 지역을 찾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고향에서부터 지지를 해주면 나비 효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재명 지사도 경기도지사도 5.18을 맞아서 오늘부터 이틀간 군산과 광주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잠행을 계속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일부 언론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5.18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5.18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한 역사라면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엔 아니지만 추후에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5.18 묘역을 먼저 참배를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나왔었죠. 벨기에 대사 부인이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옷가게에서 점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가
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A씨는 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의 뺨을 때렸는데요. A씨가 입고 있던 옷이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옷이라고 오해한 직원이 이 구매 여부를 물어봤다라는 이유로 이런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벨기에 대사가 지난달 22일 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A씨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이 대사 부인이 경찰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이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경찰 측은 면책 특권에 따라서 절차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에 대한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좀 다른 대책을 생각해낸 모양이네요. 네, 이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그 이른바 GTX-D를 놓고 매주 김포에서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이 D 노선을 오가는 열차 일부를 서울 용산이나 여의도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경기도가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서 하남으로 향할 것을 요구해온 D 노선을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B 노선이 닿는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운행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이에 김포 검단 주민들의 교통대책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D 노선을 운행하는 열차를 B 노선 선로를 이용해서 여의도나 용산까지 가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B 노선이 민자사업 노선이어서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분명한 대책은 아님을 밝혔고요. 게다가 B 노선은 기본 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또 김포 검단 주민들은 이 단독 노선으로 서울로 향하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가 라돈 침대 유해성 검증에 착수했다고요? 네, 지난 2018년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라돈 침대 사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명 침대 브랜드가 음이온이 나오는 침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라돈이 대량으로 검출이 된 건데요. 하지만 그 후로 3년 동안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정부의 대책도 촉구를 했지만 아직 피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이 라돈 침대 유해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단체, 이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 실험 또는 피해자 혈액 검사 등을 토대로 유해성 검증에 나선다라는 계획이고요. 검증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오도록 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문제의 침대를 사용하는 등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 의심 사례 중 647명이 실태 조사 대상이 됐는데 침대를 사용한 이후 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또 일어났어요. 네, 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강원도 동해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크레인 기사인 고인은 지난 14일 밤 11시 42분쯤 쌍용 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10m 높이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는데요. 고인은 이 크레인으로 부원료를 컨테이너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인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료 3명과 함께 한계조를 이뤄서 3교대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크레인 감식을 의뢰하고 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지금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외신들이 입주한 건물을 폭격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안에 있는 외신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공격해서 건물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AP통신과 카타르 국영방송인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곳에 무장정파 하마스의 사무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 등은 이스라엘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고요. 또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언론사와 변호사 그리고 엔지니어 사무실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외신 보도를 막기 위해 하마스를 핑계로 건물을 없앤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어제 새벽에도 가자지구 폭격을 이어가면서 공격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재차 밝혔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로켓 100여 발로 응수를 했는데 양측의 공격 과정에서 무려 52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182명이 숨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733님, 아침 출근길 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3859님, 텃밭에 모종해놓은 작물들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직도 비가 많이 내려서 가보지를 못했네요. 농부들 모두 농작물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 재난사고 현장에서 활약했던 소방헬기 까치 2호가 지난달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